반드시 식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앞에 찌르지 마. 알았어? 너 혼자 해. 앞에 쿡 찌르고 얘 부르지 마. 자, 92페이지. 에서 나 잘 안 됐어요. 92페이지 3번 5번. 나 여기는 속도 안 낸다 그랬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그리고 저는 뒤에까지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시간이 1시간이라도 남는다. 그럼 난 무조건 이쪽 가서 여기 복습할 거야. 왜? 뒤쪽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지금 여기 1차 방정식 활용. 3번 5번 갑니다. 3번. 자, 뭐랬냐? 10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릿수가 있대. 10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릿수가 있대. 근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숫자를 바꾼대. 그 얘기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이 바꾼 수가 처음 수의 2배보다 7만큼 크대. 야, 근데 여기 1의 자리 숫자는 알아 몰라? 그래서 여기를 x라 잡았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30x죠. 30x. 이거는 x13이고요. 그러나 그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얘가 이거의 2배보다 7만큼 크댔어. 얘 뭐라고 표현해? 10x 더하기 3이죠. 이것이 이거 30 더하기 x의 2배보다 7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 물어보신 분 됐어? 식 이해돼? 식을 이해해야 돼. 됐니? 밑에 계산은 너 혼자 하셔도 돼요. 네. 식을 이해해. 자, 밑에 답은 내보니까 10x 더하기 3이 분배 60 더하기 2x 더하기 7이다. 미지수 좌변으로 숫자 우변으로 보냈다. 정리하면 8x가 64. 그래서 x는 8. 원래 숫자 얼마구나? 38이구나. 라고 진짜. 됐나요? 자, 지금 여러분 손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써야 돼. 최소한 뭐를 써야 돼? 최소한 이거는 써야 돼. 식은. 밑에 계산은 뭐 여러분이 혼자서 알아서 하더라도 최소한 식은 써놔야 돼.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합시다. 두 사람 맨 뒤에 두 사람. 자, 앞으로 오고 싶나요 혹시? 거기가 좋아? 재한은 아니야, 거기가 좋아? 뒤가 좋아? 보여 근데? 괜찮아? 오케이. 3번 했고요. 5번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장자리를 따라 너비가 3m인 일정한 산책로를 만들고 가운데 꽃밭을 만들었어. 산책로의 넓이가 132. 처음 잔디밭에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 그랬어. 자, 무슨 소리야? 얘가 18m에 얘는 몰라. 근데 여기다가 폭이 얼마인? 3m인 산책로를 만들었어. 그때 이 산책로의 넓이가 131. 이 산책로의 넓이. 저 뒤돌아보고 싶으면 저기 맨 뒤에 가서 벽을 보게 해드릴게요. 제가. 벽 보고 앉으시면 돼요. 산책로 얘 넓이가 131이래. 그때 세로의 길이가 얼마니? 이게 문제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산책로 넓이. 야, 여기 이 뒤꿈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식으로 말고 내용으로. 이 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넓이에서 그 작은 작은 넓이 빼면 되겠다. 됐나요? 근데 자 여기가 3m 그럼 여기도 얼마? 3m.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가요? 18에서 3 제외하니까 12m. 여기는 얼마인가요? 여기가 3m 여기도 3m. 근데 전체가 얼마? x. 그럼 여기는 x-6m. 자 간다 계산.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큰 넓이 18 곱하기 x에서 빼기를 작은 넓이 12 곱하기 x-6 이게 산책로 넓이. 그게 얼마라고? 13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수업. 뒤로 산수. 자 계산 18x-12x 플러스 72 그게 132. 18x-12x가 132-72 6x가 60 그래서 x는 얼마다? 10. 10. 아 세로가 10이었었구나 라는 거 있습니다. 또 이거는 최소한 여기는 써놔야 돼. 최소한 여기는 써놔야지. 그리고 이 식의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 그냥 식 써놓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무슨 뜻인지.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뺀 것이 길의 넓이다. 됐나요? 93페이지 12번이요. 7번이요. 10번 2번. 12번 7번. 7번 8번. 8번 7, 8, 10, 12 7, 8, 10, 12 더 없어? 11번 9번 안 해도 돼? 왜 눈치를 봐? 질문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권리. 눈치 보지 마세요. 권리 행사하는데 왜 눈치를 봐? 남의 눈치. 7, 8, 9, 10, 11, 12 쭉 갑니다. (7번) 유라가 케이크 5개를 사고 정가의 20%를 할인받았어. 다시 해서 정가에서 20% 할인받아서 5개를 샀다 이거야. 그랬더니 32,000원이래. 케이크 한 개 정가를 얼마냐. 자 그래서 케이크 한 개 정가를 X라 잡았다. 근데 얘가 어떻게 팔았다고 나한테? 20% 할인에 팔았대. 그 얘기는 X에 대해서 20% 할인해서 팔았다. 이게 나한테 판매한 가격이죠. 근데 몇 개를 샀어? 5개 샀다. 그랬더니 얼마다? 32,000원이다. 이거죠. 자 계산합니다. X 곱하기 100분의 80 곱하기 5 32,000. 얘 약분하면 4, 5. 그럼 이 약분되네? 그럼 어떻게 돼? 4x가 32,000. x는요? 4분의 32,000. 그래서 얼마? 8,000원. 아, 개당 8,000원이었구나. 정가. 여기까지 식을 이해해줘. 식 이해 못하고 그냥 써놓기만 해? 의미 없습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답이 8,000원 어떻게 나왔어? 어? 남산에서 샀습니다. 아, 또 멋진 분 나왔네. 암산우.
누가 암산으로 문제를 풀려? 응? 뭐딴 사람들은 암산할 줄 몰라서 암산을 안 푸나요? 식을 써야 된다고. 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죠. 선생님. 근데 왜 저기 80 100분의 80이 된 거예요? 1-100분의 20. 네네네네. 그럼 마이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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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아 미안해. 요거는 제가 암산했어요. 이만큼 암산했어요. 네. 아 이 암산 아니. 네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이게 항상 식은 이렇게 돼. 윗줄에서 밑에 줄 내려갈 때 뭐가 바뀌었는지 그거는 본인이 아셔야죠. 8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도준이가 혼자서 하면 20일, 혜영이가 혼자서 하면 열흘 걸린대. 처음에 도준이와 혜영이가 함께 일을 하다가 도준이 혼자서 5일 동안 나머지 일을 완성했어. 이 일을 완성하는 전체 기간 얼마냐? 자, 이거 일 전체 양을 1이라 보자. 그러면 도준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다른 얘기로 도준이의 일률은 얼마인가요? 도준이의 일률은 20분의 1이죠. 왜? 혼자서 하면 20일 걸린다며.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그래서 이렇게 써. 누구의 일률 이렇게. 됐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혜영이의 일률은 얼마일까요? 10분의. 왜? 혼자서 하면 열흘 걸린다며. 1을 20으로 나눴다. 1을 10으로 나눴다. 자, 근데 처음에 같이 일한다며. 며칠 동안? 몰라. 같이 일한 날수를 x를 하자. 같이 일한 날수를 x를 하자. 자, 간다. 그러면 도준이가 x일 동안 하루에 20분의 1씩 x일 동안, 마찬가지 혜영이가 하루에 10분의 1씩 x일 동안, 이게 같이 일한 거죠. 거기다가 도준이가 5일 일을 했다며. 그 얘기는 하루에 20분의 1씩 5일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전체 일을 완성했다. 이거죠. 얘네들이 한 일의 합이 전체 1이다. 자, 양변에다 나 20 곱하고 할래. 양변에 20을 곱하면 x 더하기 2x 더하기 5는 20이다. 미지수 좌변 숫자 우변 3x가 15. 그래서 x는 얼마? 5. 문제에서 뭘 원했어? 전체 기간, 일한 전체 기간 얼마냐? 야, 이 x는 뭐야? 둘이 같이 일한 날수가 5일이야. 근데 도준이가 또 혼자서 며칠 일했다고? 그럼 전체적으로 일한 기간 얼마다? 10일이다라고 대답이겠죠. 이게 뭔가를 문자로 자꾸 가지만 그게 꼭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답을 말하기 전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됐어? 여기서 보기에는 없지만 나 같으면 보기에 5일 넣어놔. 왜? 낚으려고. 제 말 이해됐나요? 네, 그거 낚이면 안 되죠. 잘 봐야죠. 5일은 같이 일한 날수야.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건 이 일을 완성하는데 걸린 전체 기간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10일이라고 대답을 해줘야죠. 이해되셨나요? 9번. 집에서 도서관에 갈 때는 시속 3km로 걸어가고 도서관에서 20분 동안 머물고
다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시속 9km로 뛰어왔어. 그랬더니 총 4시간이 걸렸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간 길과 도서관에서 집까지 온 길의 합이 15km. 집에서 도서관까지 간 거리는 얼마냐? 자,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얘 얘기하면 집에서 도서관 갈 때 도서관에 집 올 때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이렇게 되죠. 집이 있고요. 도서관인데 갈 때는 이 길로 갔나 봐. 올 때는 다른 길로 왔나 봐. 어쨌든 이 길과 이 길이 합이 얼마라고? 15km. 자,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 여기 저기. 요거 x km로 돼. 그럼 얘는 얼마겠어? 15 마이너스 x km지. 자, 근데 갈 때는 얼마로? 시속 3km로 갔고요. 올 때는 시속 9km로 달려왔어.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얼마큼 머물렀어? 20분 머물렀어. 야, 도서관 가서 20분 머물려고 총 왔다 갔다 4시간 걸렸어. 우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어디 시골 산골에 사나 보다. 어? 아, 야, 도서관 가서 20분 있으려고 왔다 갔다 해서 4시간 걸렸어. 갈래? 여러분? 아니에요? 어? 아니 쉬운 얘기로 서울랜드 가는데 왔다 갔다 하고 서울랜드 가서 20분 머물려고 총 4시간 걸려서 움직일 사람 없지 설마. 내가 봤을 때 얘는 저기 시골 산골에 사나봐. 웃겨. 자, 어쨌든 도서관에 머무르기 전까지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얼마 걸렸다고? 총 4시간. 집에서 도서관까지 간 거리 얼마냐? 자, 갑니다. 집에서 도서관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집에서 도서관 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 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에다가 도서관에서 20분 머물렀대. 야, 근데 잘 봐. 이 단지를 보면 킬로미터의 시간이야. 근데 얘는 분이야, 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단위를 맞춰줘야죠. 어떻게 얘를 20분을 뭐라고? 60분에 60분에 20 시간으로 바꿔줘야지. 집에서 도서관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도서관에서 머무는 시간에다가 도서관에서 집에 오는 시간 얼마야? 9분의 15 마이너스 x. 그랬더니 뭐 얼마 걸렸다고? 4시간 걸렸다. 요 식을 이해하셔야죠. 됐나요? 이 뒤로는 산수. 근데 여기 약분하는 게 편하겠다. 약분하면 3분의 1. 그럼 양변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 양변에 9를 곱해서 계산 3x 더하기 3 더하기 15 마이너스 x는 4고 36. 문자 좌변에 숫자 우변으로 이항했다. 2x가 얼마야? 18. 그래서 x는 얼마? 9. 단위는 킬로미터. 네. 집에서 도서관 갈 때 9km. 그럼 반대로 도서관에서 집에 올 때는 얼마? 6km겠지. 됐어요? 야, 근데 정말 멍청한 짓. 9km를 시속 3km로 뛰어갔어. 걸어갔어. 3시간. 야, 이 버스 타지. 대단하다. 집에서 도서관 가는데 3시간 동안 걸어가. 야, 마라톤 선수인가? 자, 여기서 자 3시간 동안 걸어서 나 에버랜드 놀러 갈 거야. 나는 사람. 어. 차가 있는데? 아니 걸어. 내가
진짜 걸어서 3시간 가고 싶다. 걸어서 3시간이라도 걸려서라도 나 에버랜드 갈 그 거야. 대신 무료 누구지? 아니 뭐 그딴 거 몰라. 아. 있어 혹시? 없지. 내가 봤을 때 얘는 어디 깡촌에 살고 있는 거야. 저 시골에 하루에 버스 한 번 다니는 정도. 좀 현실성 있게 문제를 내지 너무 현실성 없게 문제를 냈어. 됐습니까? 적어야 돼. 어디 필기검사 갈까요 지금? 적었나 안 적었나? 이제 막 바빠진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암산으로 푸시는 분은 안 적으시겠죠? 어디 뭐 이상한 데다 적고 있어? 나 지금 이거 풀었는데 여기다 적고 있어? 신기하다. 씨, 난 분명히 9번 여기 9번 풀었는데 여기다 적고 있네. 10번 밑에다가. 10번. 지수가 오후 3시에 학교를 출발해서 시속 4km로 걸어가고 있어. 지수가 출발한 후 12분 후에 영호도 학교를 출발해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16km로 같은 길을 따라갔어. 영호와 지수가 만나는 시간 얼마냐? 자, 같이 학교에 있었던 건 맞아. 학교에 있었는데 누가 먼저? 지수가 먼저 시속 4km로 12시 오후 3시에 출발을 했어. 그리고 나서 지수가 출발하고서 그 뒤에 몇 분 후에 12분 후에 영호가 시속 얼마로? 16km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따라가서 만났어. 영호와 지수가 만나는 시각은 언제냐? 자, 이렇게 보죠. 영호가 출발하고 X분 후에 만났다라고 보죠. X분 후에 만났다. 그러면 만났다라는 건 똑같이 학교에서 출발해서 출발하는 시간과 속력은 다르지만 어딘가 가서 만났다라는 건 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아깝다. 자, 갑니다. 지수가 움직인 시간은 얼마입니까? 지수가 움직인 시간은 얼마냐고. 얼마 동안 움직였어 지수가? 뭔 소리야? 얼마 동안 움직였냐고 그랬죠. 12 더하기 x 분 동안 움직였죠. 왜? 영호가 출발한 후 x분 후에 만났다 그랬으니까. 지수는 영호보다 12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12 더하기 x 분 동안 움직였고요. 지수는 영호는 x 분 동안 움직인 거고. 자, 갑니다. 지수가 움직인 거리 어떻게 됩니까? 자, 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속력이 4km per hour. 다시 한번 킬로미터와 시간인데 얘는 분이네. 그럼 어떻게 줘야 돼? 4에다 곱하기 분을 시간으로 바꿔준다. 60분에 12 더하기 x. 이것이 영호가 움직인 거리. 역시 시속 킬로미터의 시야. 다시 해서 킬로미터와 시를 사용한다는 소리야. 그럼 분 안 되니까 어떻게 줘? 역시 분을 60분의 x 시간으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야, 이 문제는 재밌는 게 이게 안 바꿔도 우연히 맞아. 근데 정확한 식은 반드시 60분의 12 더하기 x, 60분의 x 이걸 써줘야 돼. 이 시야 시. 양변에 60을 곱하고 계산하면 4 곱하기 12 더하기 x는 16 곱하기 x. 48 4x가 16x
4x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48 그 얘기는 x가 얼마? 6 뭔 소리야? 영호가 출발하고 6분 후입니다. 됐나요? 아 근데 여기 점괘 16이지 16 16 12 그러면 이거 4 네. 영호가 출발하고 4분 후야. 됐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만나는 시각을 물어보잖아. 시각. 자 어떻게 돼? 3시 정각에 지수가 출발했고 12분 있다가 출발한 영호가 4분 걸려서 만났어. 그럼 결론적으로 둘이 만난 시각은 3시 16분 되겠죠. 3시 정각에 출발하는 건 지수. 그 뒤로 12분 뒤에 출발한 영호가 4분 걸려서 만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3시 16분에 만난다. 되셨나요? 네. 11번. (9% 소금물에다가 280g짜리 물을 갖다가 섞었어.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5% 소금물이 된대. 자 문제. 또 둘이 같이 앉았네. 생각해볼까? 자 하나 옆으로 하나 옆으로. 지난번에도 둘이 저기 같이 앉았었잖아. 그치? 하나 옆으로. 졸려서? 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니. 내가 해줄게. 야 그래도 졸린데 자기 딸기 때려서 잠 깨는 그 의지가 어디야? 근데 내가 잠이 안 깨는 것 같아 이제는. 불러와. 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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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컵도 한. 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봐? 처음 소금물의 양이 얼마냐? 그래서 내 얘를 x g이라 잡아줘. 그러면 소금물 x g과 물 280g을 합하면 얼마가 돼? x 더하기 280g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소금물 문제. 소금의 양으로 계산한다. 좌변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나 우변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같다. 좌변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먼저 여기 x 곱하기 100분의 9. 여기 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0. 필요 없어. 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x 더하기 280 곱하기 100분의 5다. 양변에 100을 곱하고 정리. 9x는 x 더하기 280 곱하기 5다. 9x가 분배 5x 더하기 1400 그러면 9x 마이너스 5x가 1400 4x가 1400 x 얼마입니까? 350g. 처음 소금물의 양이 350g이야겠구나. 되셨나요? 네. 윤희야 여기 잘 모른다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12번. 연속하는 세 짝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했어. 가운데 수의 4배가 나머지 두세 합보다 28만큼 크대. 이때 세 짝수야. 자 뭐라 했냐? 연속하는 세 짝수야. 어떻게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기 마음이야. 나는 가운데 X 잡을래. 그럼 얘는 뭐라고 잡아야 될까? 얘는 아니면 얘가 X 플러스 X 플러스 상관없어요. 얘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어떻게 잡든 자기 마음이다. 난 그냥 가운데 놈을 X로 잡을래. 그럼 이제 연속하는 세 짝수는 됐고 뭐라고? 가운데 수의 4배. 가운데 수의 4배. 이것이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나머지 두 수야. x-2 더하기 x 더하기 이거보다 28만큼 크대. 그래서 이거보다 에다가 28을 더해줘야 얘랑 같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식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문제에서 얘기한 거 식으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정리하면 4x는 2x 더하기 28 4x 마이너스 2x가 28 그 얘기는 2x가 28 x 얼마? 14 가운데 수가 14 왼쪽에 있는 작은 수는 12 큰 수는 세 수 구했고요. 뭐 구하라고요? 이 짝수의 합 얼마입니까? 42 되겠다. 됐나요? 시원이 옮겨. 준우 옆으로. 여기 안 보이잖아. 옮겨. 아니야. 머리 때문에 가려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옮기라고. 이리 옮기라고. 앞에 애들 머리 때문에 가려잖아. 옮기세요. 빨리. 아니 앞에 애들이 아니라 쌤머리들. 야, 내 머리는 여기 있는데 뭔 소리야. 여기 있는데. 아니 저거 20%안 보였어요. 쌤머리들. 보겠습니다. 자리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제입복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93페이지 넘어가요. 네. 난 분명히 있잖아. 난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성적이 오를 수만 있다면 난 뭔지 여러분이 나를 정말 쌍욕을 해도 괜찮아.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단 그 사람이 안 따라온다. 그리고 따라오기 싫으니까 뒤에서 쌍욕한다. 난 충분히 할 말이 있어. 여기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까지 천천히 가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수학 봐봐. 다 이런 문제만 나와. 그러면 이런 문제만 나오면 버릴 거야? 버릴 거냐? 아니잖아. 지금 집중 안 하고 뭐 딴짓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좀만 이렇게 뒤돌아서 뭐 하면 막 하다 느낌 온다니까. 뒤통수에서 느낌이 와. 딱 돌았을 때 뒤에서 막 뭐 하고 있으면 여기서 느낌이 와. 94페이지 17번. 17, 15, 16 19 18 13, 14 안 해요? 네. 13, 14 안 해도 돼? 네. 갑니다. 15번. 길이가 80인 철사를 구부려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1대 4래. 뭐라고? 가로와 세로 비가 1대 4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이때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 자, 갑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4래. 비율이. 그러면 나 세로 가로를 x라 잡으면 세로는 4x죠. 그래야 비율이 1대 4죠. 됩니까? 근데 뭐라고? 얘 전체 둘레가 얼마여야 돼? 80. 야 뭐야? 둘레는 가로와 세로 더한 거에 2배. 그게 전체 둘레겠다. x가 8.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해? 아, 세로의 길이 원한다. 세로의 길이 얼마? 32. 세로의 길이가 4x 32.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자꾸 제가 대충이라도 얘가 무슨 얘기인지 그려보라는 얘기야. 제가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습니까? 아니요. 얘가 하는 얘기 직사각형이다. 가로 세로가 1대 4다. 이 정도 그렸어. 나머지는 다 한 것도 없어. 해봐야 돼. 16번 우영이가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3일 걸려. 첫째 날에는 전체 2분의 1, 둘째 날에는 17쪽, 셋째 날에는 3분의 1을 읽었어. 이 책 전체 쪽수는 얼마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전체 쪽수를 x라 잡았다. 근데 첫날은 어떻게 했다고? 전체 2분의 1, x의 2분의 1 읽고요. 둘째 날은 17쪽을 읽고요. 셋째 날은 전체의 3분의 1. 그랬더니 다 읽었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읽은 것의 합이 x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읽은 거의 합이 전체가 되겠다. 자, 나 분모 보기 싫어. 양변에 6을 곱했다. 6 곱하고 계산. 3x 6 6, 7에 42 102 더하기 2x는 6x. 미지수 좌변으로 숫자 우변은 2야.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x. 그게 마이너스 102. 그래서 x가 얼마구나? 102구나. 전체가 102쪽짜리 책이었구나. 됐나요? 네. 아까 앞에도 4시에 4시 분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나라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런 문제를 막 이렇게 줄줄줄 문제 보자마자 씩 쓰고 막 이랬을까? 전혀 아니야. 전혀. 나도 여름 때는 틀리기도 많이 틀렸고요. 문제 자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문제 대충 이렇게 봐도 무슨 얘기 하는 거고 식 어떻게 세우겠다 그냥 바로바로 보여. 아, 그럼 나만큼 많이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어. 예를 들어 나 13번을 틀렸어. 그럼 13번만 한 10번 다시 풀어봐 자기가. 응? 솔직히 10번까지 필요 없어. 한 5번만 다시 풀어봐. 풀고 틀렸어? 내일 또 풀어보고 틀렸어? 아니지, 뭐 그랬다. 지금 풀어봤어? 틀렸어? 좀 이따 한 2시간 지나면 또 풀어봐? 그런 식으로 한 5번만 풀어봐. 그래도 안 된다? 아, 그럼 포기하세요. 그때 포기하세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해보고서는 어렵대. 모르는데. 배부른 소리예요. 여기는 배부른 소리. 물론 지금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완전히 이게 무슨 여기는 뭐냐? 그리고 거의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완전 입 벌리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현재 입 벌리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가 써준 식을 잘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5번 정도만 풀어봐. 그러면 다 풀려. 그렇게도 안 풀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머리 두들기면서 그냥 포기해야죠. 아, 내 머리는 다이아몬드하고 친구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했냐 안 했냐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연산시켜봐? 계산하는 거? 아니 그거 필요 없어. 딱 이런 문제 한두 문제만 던져줘. 이런 문제 한두 문제만 딱 던져주고 내가 풀어봐.
그래서 풀면 아, 이 녀석은 좀 잘하는 놈. 아, 이 녀석은 못하는 놈. 딱 구분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번에 그 레벨 테스트 봤지만 21번에서 30번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로 돼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죠. 난이도도 좀 높은. 난이도 높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못 푼다는 얘기야. 왜? 헷갈려하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풀고. 그런 방법을 이렇게 말로 내면 돼, 말로. 그거 잘 푼 사람은 성적이 잘 나왔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21번부터 거의 30번까지 거의 찍고 있었죠. 근데 찍어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17번) 어느 중학교의 작년 학생 수는 230명.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이 12% 증가하고 여학생이 15% 감소했어. 전체 학생 수가 작년보다 6명 증가했어.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래. 야, 이게 뭐 작년 학생 수 나오고 남자 여자 나오래. 자, 뭐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다 그랬죠? 과거. 작년과 올해면 과거인 작년을, 올해와 내년이면 과거인 올해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다. 거기다가 지금 보는 게 구하라는 게 여학생 수야. 올해 여학생 수. 그래서 아쉬운 대로 어떻게 해? 나는 작년 여학생 수를 x로 잡았다.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230 마이너스 x죠. 왜? 전체 230명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고? 남학생은 12% 증가. 야, 12% 증가 어떻게 돼? 230 마이너스 x. 남학생이 12% 증가. 1 더하기 100분의 12. 여학생은 15% 감소. 뭐야? 여학생 x명인데 15% 감소. 1 마이너스 100분의 15. 이 둘을 더한 게 올해 학생 수죠. 근데 올해 학생 수는 어떻게 됐다고? 작년에 비해서 6명이 증가했대. 작년이 몇 명이었는데? 230명. 근데 6명이 증가했다. 이 얘기죠. 정리. 23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112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85는 236이다. 화끈하게 양변에다 100 곱하갈래? 양변에 100 곱하갈래? 정리하면 230 마이너스 x 곱하기 112 더하기 85x는 23600. 네. 자, 암산 되는 사람 230하고 112 곱하면 얼마? 아무도 안 되는구나. 6, 3, 3, 4, 2, 2, 2, 5, 7, 6. 네. 2, 5, 7, 6. 0. 마이너스 112x 더하기 85x가 23600. 마이너스 112x 더하기 85x가 23600 마이너스 25760 마이너스 27x가 마이너스 2160 됐나요? x 얼마죠? 27분의 2 하나 60 2 하나 60 27 8 7, 8에 56 5 16 네, 딱 맞네요. 그래서 얼마? 80명. 작년 여학생이 80명. 근데 끝이 아니죠? 뭐 구하랬어 문제에서? 올해 여학생. 올해 여학생 어떻게 했다고? 80명에서 15% 감소했다. 80 곱하기
100분의 85 약분 5로 약분 2 17 약분 4 곱하기 17 그래서 얼마? 68명 8. 쉬었다 가죠. 이게 이 문제 유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봐요. 실제로 고등학생한테도 이 문제를 풀렸을 때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야. 기차나 차가 어떤 터널을 통과할 거야. 기차나 차가 이 터널을 통과할 거야. 길이 x인 터널을 통과해. 이 차의 길이가 a야. 자, 근데 통과한다라는 건요. 잘 보셔야 돼요. 기차 대가리가 터널 입구에 왔다가 기차 꼬랑지가 빠져나갔을 때 이거를 통과했다라고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얘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터널을 통과한다는 건 기차나 자동차의 대가리가 딱 들어온 순간부터 꼬랑지가 나갔을 때까지 이거를 통과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기차 대가리를 기준으로 대가리가 여기 있다가 어디 갔어? 여기 왔어. 그러면 실제로 대가리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죠? 대가리가 움직인 거리는 차 길이. X 더하기 A의 X 더하기 길이. 터널의 길이와 기차 또는 자동차의 길이를 더한 것만큼 움직였다 라고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 그림 됐나요? 자, 18번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는 기차가 500m짜리 터널을 통과한대. 완전히 통과하는데 얼마큼 걸렸어? 30초.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대가리가 여기 대가리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다는 소리야? 30초가 걸렸다. 또 이번에는 길이가 700m인 교량 다리죠, 다리. 700m인 다리를 이 똑같은 놈이 통과하는데 몇 초 걸렸다고? 40초. 대가리가 들어와서 교량이 앞에 대가리가 들어와서 꼬랑지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래서 대가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때 몇 초 걸렸다? 40초가 걸렸다. 자, 문제. 기차 길이가 얼마냐? 기차 길이. 기차 길이 x로 잡을래. 여기도 x. 그러면 터널 500m 때 터널 지날 때 대가리가 들어가서 꼬랑지가 나오는 순간, 다른 얘기로 대가리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죠? 30분의 X 어?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고? 500 더하기 x만큼 움직였죠. 몇 초 동안? 3초 동안. 이게 뭐야? 이 기차의 속력. 마찬가지. 기차 길이 x야. 그럼 대가리가 들어와서 꼬랑지가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700 플러스 x죠. 그거를 몇 초 동안? 40초 동안 움직였다. 그래서 이것도 속력이죠. 근데 뭐라고? 문제에서 속력이 일정화되어 있으니까 터널을 지날 때 걸린 속력이나
교량을 건널 때 지난 속력은 같다라는 식으로 만듭니다. 됐습니까? 이 식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 나보고 이거를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쓴 식을 써보고 왜 저렇게 썼는지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수학이다. 그럼 얘 계산은 양변에 얼마를? 120 곱한다. 120 곱할 때 약분하면 4 500 더하기 x는 120 곱할 때 약분하면 3 700 더하기 x. 계산 2000 더하기 4x가 2100 더하기 3x. 미지수 좌변으로 숫자 우변으로 계산하면 결국 x는 얼마다? 100m. 아, 이 열차의 길이가 100m구나. 됐습니까? 되셨어요? 네. 주 문제 별표 해도 제대로 별표 별표. 왜? 1차 방정식 활용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실제로 고등학생한테 풀려도 못 푸는 애들이 스스로 뻑뻑한 문제. 왜? 이해를 못해.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 이 얘기를 이해 못해. 근데 재밌는 건 이 얘기. 이거 과학 시간에도 나와요. 과학 시간에도 나와요. 과학 시간 속력 이거 배우거든. 과학 시간에 나옵니다. 19번 4% 소금물 250g과 7% 소금물을 섞어서 6% 소금물을 만들었어. 7% 얼마큼 섞어야 되느냐? 뭔 소리야? 4%짜리 250g에다가 7% 소금물 섞었더니 전체적으로 6% 소금물이 됐다. 문제 7%짜리 얼만큼 섞어야 되니? 이게 문제지. 야 그러면 4% 250에다가 7% xg 섞으면 얘는 무게가 얼마? 250 더하기 x 그램 되겠다. 그럼 뭘로 푼다? 좌변에 있는 소금양이 우변에 있는 소금양과 같다. 그치 서연아? 서연, 서현 두 사람 다 됐습니까? 갑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양 250 곱하기 더하기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양 x 곱하기 7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양 25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6이다. 자, 나 양변에 100 곱하고 정리한다. 1000 더하기 7x가 250 더하기 x 곱하기 6 1000 더하기 7x가 얼마? 1500 더하기 6x. 네. 그러면 미지수 좌변으로 숫자 우변으로 이항시켰다. x가 500이구나. 얼마? 500g 섞어야겠죠. 네. 소금물 문제 계속 똑같아 지금. 뭘로 계산했어 전부 다? 소금의 양으로 계산했다. 난 농도로 계산한 게 하나도 없어. 소금물 문제는 전부 다 소금의 양으로 계산했다. 됐나요? 어디를 미지수로 줄 거냐만 달라질 뿐이지 계산은 똑같아요. 시간. 자 여기까지 숙제 풀었어. 나 아직도 숙제에서 안 된다. (12월 22일) 날 4시 10분에 뭐 하느냐? 1차 방정식 활용 보충합니다. 역시
참석은 자율. 나는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참석하시고요.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참석 안 하셔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어디로 가나요? 페이지 100으로 갑니다. 100. 지난 시간에 뭐 했어 우리? 여기 좌표 있는 거 했어. 좌표 있는 거. 좌표 있는 거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하느냐? 그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그 그래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찾아보는 거. 그 시간이에요. 뭐 내용 별거 없어. 근데 이거 그래프를 이해 못하면 좀 피곤해지죠. 자, 먼저 100페이지 책을 보죠. 변수란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 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좌표 평면에서는 x값, y값 두 개의 변수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변수,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변수. 자, 참고로 보면 변수와 달리 일정한 값을 갖는 수나 문자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 일정한 것은 상수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의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이 표. x가 1이면 y가 얼마네? 10. 아, x가 1이면 y가 10. 너무 위에다 붙다. 이러면 표시 안 되죠? 여기다 이렇게 여기 10이라고 되지 뭐. 내 마음대로. x가 2면 y가 20. 3이면 30. 4면은 40. 이렇게 변수 두 변수의 관계를 점으로 찍어놨어. 됐어? 이런 것만도 뭐라고 부른다? 그래프라고 부른다. 꼭 그래프라고 해서 이렇게 막 다 이어져 있고 안 그래도 돼. 점만 찍어놔도 그래프야. 됐습니까? 그래프를 했을 땐 점만 찍혔어도 그래프. 다 이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이어서 이렇게 그려도 그래프. 직선 그려도 그래프. 곡선으로 됐어도 그래프. 하여튼 점으로 찍어놓은 것만도 그래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참고 밑에 참고 보면 그래프는 점, 밑줄, 점, 직선, 곡선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참고 있죠, 참고. 중간쯤에 그래프는 점, 직선, 곡선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밑줄 보세요. 점, 직선, 곡선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밑줄 봐. 나중에 점 찍어놓으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이해한다. 자, 이것도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자 볼게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x값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변해도 y값은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어. 이걸 뭐라 하느냐? x에 대한 y 변화량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네, 일정하게 간다. x가 변해도 y는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간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x가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 해서 x가 요만큼 변하고 y가 요만큼 변해. 됐니? 다시 해서 x, y가 일정하게 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왜? 증가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점을 잡아서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 x가 요만큼 증가, 오른쪽에서 증가, y도 증가.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됐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반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건요.
자,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생각하면 돼. 아무 데나 찍어서. 되니? 그래프상에서 아무 데나 찍어서. 요 점에서 요 점 가려면 요렇게 가야겠죠. 여기는 x는 증가하는데 y는 어떻게 된 거야? 감소. 이해됩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 증가, 위로 가는 거 증가야. 됐어? 오른쪽으로 가는 거 x 증가, 왼쪽으로 가는 거 x 감소. 위로 가는 게 y 증가, 아래로 가는 게 y 감소야. 그럴 때 요 점에서 요 점 가려면 요렇게 가야 되니까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이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뭐라고 해? 일정하게 감소한다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정하다고요. 이거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는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이건 뭐냐? 얘는 이제 직선이 아닌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 보자. 그러면 늘어나긴 늘어났죠. x가 늘어날 때 y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직선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보냐? 초반에는 빨리 늘어나고 뒤에 가면 거의 안 늘어나지. 됐습니까? x가 변할 때 여기서 이만큼 변화를 봤을 때 똑같은 x가 변하는데 같은 만큼 변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변해 y가. 그러다 나중에 y가 조금밖에 안 변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 반면에 이렇게 된 건 똑같은 크기로 x가 변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변했어 y 값이. 근데 여기는 y 값이 이만큼 변했어. 그래서 뭐야? 얘는 나중에 초반에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 점점점 빠르게 변한다. 얘는 점점점 느리게 증가한다. 얘는 점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됩니까? 반대로 이제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네 둘 다 줄어드는 건 맞아. x가 늘어날 때 y가 줄어드는 건 맞아. 근데 얘는요 똑같은 x를 잘라보면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밖에 안 변했어. 요만큼. 근데 여기는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이만큼 변했어. 그래서 얘는 뭐라 하냐? 점점점 빠르게 감소한다. 얘는 똑같은 x만큼 끊어놨을 때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처음에는 이만큼 변했어. 근데 여기는 y가 요만큼밖에 안 변했어. 그래서 얘는 뭐야? 점점점 느리게 감소한다. 말 어렵죠? 말 어렵죠? 얘는 점점점 느리게 증가한다. 얘는 점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얘는 점점점 빠르게 감소한다. 얘는 점점점 느리게 감소한다. 됐어요? 솔직히 이거 여러분한테 많이 어려워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 응? 그 다음에 좀 희한한 그래프는 뭐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것들. 이거는 뭐라고 하냐?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주기적으로 변한다. 응?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그러고 나면 요게 다시 한번 또 나타나.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라고 얘기하죠. 됐나요? 지금 요게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가 좀 어려울 거야. 네 가지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는데 나오면 어떻게 보면 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됐어요? 자, 1-1번. 아래 그림은 20도의 물을 가열한 지 x분 후에 밑줄 x분 후 그리고 밑줄 온도를 y 라고 해서 x와 y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다음 설명을 구하시오.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물을 가열한 지 2분 후. 밑줄. 2분 후. 물의 온도. 어떻게 하면 돼? x가 2일 때 그래프하고 만나는 y 값이 얼마입니까? 40. 지금 뭔 노인지 모르고 그냥 답 40만 쓴다. 또 미친. 다 안 그리라도 2분이니까 이게 지금 x가 분이잖아. 몇 분. 그 다음에 y가 몇 도. 몇 도씨라는 거고요. 그러면 1분, 2분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2분일 때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y값 찾아보면 얼마야? 얼마입니까? 40이네. 그래서 물을 가열한 지 2분 온도는 40. 물을 가열한 지 7분 온도. 그럼 어디 보면 돼? 여기 7일 때 마찬가지 그래프하고 만나는 y값 찾아보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어디 봐. 그래프 봐야지. 7분일 때 그래프하고 만나는 y값이 얼마야? 80. 됩니까? 됐어요? 자, 물을 100도씨 가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뭐야, 이건 거꾸로. 온도가 100일 때 여기가 얼마인지 보면 되겠네. 온도가 100일 때 몇 분이야? 8분. 됐습니까? 그래프 보고 계세요 지금? 그래프 읽을 수 있어? 자, 나는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빨리 얘기해 지금. 야, 이거 좌표를 앞에 했던 좌표를 못 찍거나 또는 찍어져 있는 좌표를 못 읽거나 아니면 지금 그래프 쫓아다니면서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 x 얼마 이거 못 읽는 거면 완전 바보 취급당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데만 보면 되는데 그걸 못 쫓아다녀. 바보 취급당해요. 자, 물의 온도가 60도로 지속되는 시간 구하래. 자, 얘 보니까 여기가 지금 60도가 있어. 근데 희한하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60도가 되는 순간이 얼마였어? 시간이 3. 60도가 되는 순간 또 마지막까지 여기는 얼마야? 5? 그럼 60도 유지하는 시간은 얼마 동안? 2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2분. 3분에서 5분 사이. 그래서 2분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1-2 같이 가볼게요. 다음 상황에 가장 알맞는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고르래. 자, 1번. 공을 굴렸을 때 경과 시간 x에 대한 다른 공이 굴러간 거리. 야, 공을 굴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잘 굴러가다가 나중에는 멈춰지죠. 느려지면서 멈추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처음에는 빠르게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거리 가고 나면 더 이상 안 움직이겠네. 자,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 어디 있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 어디 있을까요? 기억? 기억? 아니죠. 경과 시간에 대해서 공이 굴러간 거리가 y야. 굴러간 거리가 y. 그 얘기는 처음에는 빠르게 변하다 나중에는 천천히 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변화 없는 거. 누구 있어? 디귿이죠. 디귿. 이해됩니까 지금 이 얘기? 네. 2번.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사용시간 X에 따라
남은 배터리야. 야, 배터리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많이 있다가 배터리 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훅 달아 없어지죠. 그럴 수 있는 거 어디 있어 지금? 기억이죠, 기억. 됐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터리 양이 줄어드는 거. 근데 어느 순간 확 줄어드는 거. 기억이죠. 디귿. 일정하게 속력을 올리며 달리다가 속력을 유지하는 거. 어떻게 돼? 경과 시간이 늘어날 때 일정하게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속력이 그대로 쭉 가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니은. 그래프 이해됐어요 지금? 됩니까? 물론 완벽하게 그려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고를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유형 109. 네? 유형 109. 1번. 자, 역시 그냥 여기 있는 그래프 보고 읽을 거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민이가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 출발한 지 X분 후. 야, X는 뭐라고? X는 분. 시간. 몇 분 후야, 후. 네. 네, X분 후. 집으로부터의 거리 Y. 야, 뭐라고? Y가 뭐라고? 거리요. 집으로부터의 거리. 야, 그럼 생각해보자. 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딘가 갈 거야, 목적지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서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겠죠. 됐습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집에서 출발한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됐습니까?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1번 집에서 목적지까지는 120km다. 어떻게 알아? 집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게 몇 킬로야 지금? 120. 120. 그러니까 목적지까지가 120km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2번 집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80분 걸렸다. 맞아? 어떻게 돼? 거리 120인 게 집으로부터 거리 120인 게 몇 분 후야? 그래프상으로 80분 후.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80분 걸렸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3번 출발한 지 30분 후 집으로부터 거리가 60이다. 30분 후 거리 60 맞나요? 네. X30과 만나는 그래프의 Y값 읽어보면 60이네요. 그래서 30분 후 집으로부터 거리가 60이다. 도중에 20분간 멈췄다? 자, 이거 보면 어디냐면 40분과 50분 사이의 Y값 얼마입니까? 어? 야, 40 어디 보이죠? 그래프 봐, 그래프. 제 얘기는 오디오만 들으세요, 오디오만. 자, 그래프 보라고 내 얼굴 보지 말고. 그래프상에서 X가 분이니까 40분에서 50분일 때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90으로 일정하네. 그 얘기 무슨 얘기야? 40분에서 50분 동안 거리가 변했어 안 변했어? 다시 해서 얼마 동안 휴식했다? 10분간 멈춰서 휴식했다는 걸 알 수 있지.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휴식 시간이 20분이 아니라 10분이었죠. 5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 시간은 야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건 언제야? 50분일 때. 그때가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집에서부터 출발한 지 50분 후다. 맞아? 네 맞네요. 그래프는요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그래프를 안 보면서 눈 감고서 어떻게 보겠어 그래프를. 그치? 눈을 뜨고 있어야 그래프를 보든가 말든가 하고 그래야 이게 뭐 누구랑 만나는지를 봐서 뭐 얼마나 대답하는데 눈을 감고 계시면
그래프가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나중에 뭐라 그래? 아, 그래프 어려워요. 이렇게 돼요. 네, 쉬운 얘기로. 요즘 여학생들도 게임 많이 하니까. 야,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는데 잠이 오니?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는데 잠이 와? 아니, 저 눈 뒤집고 엄마가 말리지만 않으면 밤 새죠. 안 그래? 근데 글자 코딱지만한 책 있잖아. 아, 물론 책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예를 들면 글자 코딱지만한 글씨로 써있는 책, 두꺼운 책 있잖아. 그런 거는 한 반 페이지만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자죠. 그냥 바로 수면 모드죠. 안 될수록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관심을 갖고 더 보게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 어렵다, 재미없다, 어렵다, 재미없다, 어렵다, 재미없다. 그냥 수면이야.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아, 수학은 어려워. 이렇게 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3번. 재현이가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할 때 다음 중 경과 시간에 따른 재현이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누구일까요? 야, 제자리 높이 뛰기 하면 어떻게 되지? 처음에는 쭉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땅에 내려오죠.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 누구 있어요? 5번. 이해되셨나요? 자, 2번, 4번 해보세요. 기적이. 아, 나 오래 지키고 싶어서. 자, 2번. 답이 어떻게 되나요? 몇 번? 1번. 투표합시다. 자, 1번. 뭐지? 2번. 3번. 4번. 5번. 네, 다수결로 답은 5번. 다수. 네. 다수결. 5번. 네, 답 5번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프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x는 뭐라고? 어느 지역의 시야, 시. 몇 시냐? 됐어요? y는 그때의 온도고요. 자, 기억. 하루 중 최저 기온은 12도. 야,
온도 제일 낮을 때 언제야? 몇 도야? 또 10도. 틀렸네. 니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몇 시야? 제일 높은 게 몇 도야? 20도. 그때 시간은 15시. 맞고요. 디귿 6시부터 12시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딴 데 볼 필요 없죠. 시간으로 6시부터 12시까지는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디귿 참이죠. 전체를 보면 안 되고 어디만 보면 돼? 6시에서 12시만 끊어서 봐야죠. 자, 4번 1번, 2번, 3번처럼 생겼네. 1번은 그냥 아래 위가 똑같은 원기둥. 2번은 위는 조금 아래가 펑퍼짐한 원뿔대. 3번은 이거 뒤집어 놓은 거. 아래가 조그맣고 위가 넓은 원뿔대. 자, 근데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어. 그때 경과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자, 얘는 어떻게 돼? 일정한 양의 물을 부었을 때 아래나 위가 똑같다 보니까 물이 차오르는 높이가 일정하게 높아지겠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시간 x에 대해서 높이 y가 일정하게 변한다. 반면에 얘는요. 시간 x에 대해서 높이 y가 자, 밑에가 넓어. 그러다 보니까 물을 부었을 때 처음에 높이가 빨리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다가 위가 좁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높이가 확 높아지겠네. 그러나 높이는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 증가해?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 나중에 확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는요. 아래가 좁고 위에가 넓다 보니까 처음에 물을 부으면 높이가 빠르게 차오르다가 위로 갈수록 넓어져서 천천히 올라가겠네. 그래서 나타내는 거 뭐야? 증가하는 증가인데 처음에는 확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가는 이런 그래프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그림이야? 완벽해? 완벽하진 않죠. 어차피 숫자도 없고 여기 개형을 그려놓은 거죠. 어떻다는 느낌만 살릴 수 있으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1번이 누구야? 1번이 니은이고요. 2번이 디귿, 3번이 기역이죠. 됐나요? 자, 여기 102에서 104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같이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아까워서. 자, 어디 가나요? 106페이지. 자, 정비례란 정비례. 자, 잘 보셔야 돼. 정비례 동그라미. 정비례. 두 변수 xy에서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가 2배, 3배, 4배 되는 관계. 이걸 뭐라고 부른다?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값이 1, 2, 3, 4였어. 그때 y 값이 1일 때가 3이야. 그럼 이때 몇 배 된 거야? 몇 배 되니? 그럼 y도 해서 얼마? 몇 배 됐어?
그러면 얘도 9. 몇 배 됐어? 그러면 4배 돼서 네.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때 y도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관계를 뭐라고 그런다? 정비례. 그리고 이걸 식으로 써주면 y는 ax라 써줍니다. 네, 이게 정비례식이죠. y는 ax. 요거 별표 놓으셔야 돼요. y는 ax. 물론 여기서 a는 제로가 아니고요. 요거를 살짝 변형하면 이렇게 해도 돼. x분의 y는 a. 네. 요거나 같은 얘기죠. 되니? 메인은 얘야. 메인은 y는 ax. 그러나 요렇게 써도 이것도 정비례라는 뜻이야. x분의 y가 a다. 라는 것도 정비례라는 뜻이야. 됐나요? 자, 바로 1-1 가죠. 자, 다음 표를 완성하래. 병아리 x마리 다리의 개수가 합. 자, 한 마리일 때 다리 몇 개? 2마리면, 3마리면, 4마리면. 무슨 얘기야?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니까 다리도 2배, 3배, 4배 늘어났다. 됐나요? 자, y가 x에 대한 정비례니? 네, 맞죠. 자,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식으로 써볼게. 이번에 거기엔 없는데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고 4일 때 8이야.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정비례니까 y는 ax인데 잘 보세요.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세요. 야, 누구 넣을래? 누구 넣을까? 나 2사 넣을래. 2사. x에다가 2, y에다 4를 넣으면 4는 a 곱하기 2. 그럼 a가 얼마라는 소리죠? 2. 그러면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무슨 얘기야? 아, 이 x와 y는 정비례인데 어떤 정비례? y는 2x라는 정비례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됩니까? 요 말 너무 어려웠나요 지금?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정비례일 때 아무거나 세트 x, y 세트 하나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정비례식을 완성해 준다. 됐습니까? 자, 2-1 갑니다. 다음 중 y가 x에 대한 정비례인 것 동그라미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x. 자, 1번 y는 10x 정비례니? 네. 어떤 꼴이면 무조건 정비례라고? 이 꼴, 이거. y는 ax 꼴. 요게 되면 정비례라고. 그럼 2번 y는 마이너스 6분의 1x는 정비례니? 네. y는 마이너스 6분의 1x는 정비례니 아니니? 네. 정비례입니다. 왜? 잘 보세요. y는 마이너스 6분의 x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라고 쓸 수 있죠. 되니? 그럼 얘는 요 꼴이 아니야? y는 ax 꼴이 아니야? 꼴이네요. 그래서 얘 정비례 맞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3번 xy는 9다. x 곱하기 y는 9다. 이건 정비례인가요? 아니고요. 4번 x분의 y는 마이너스 4다. 이건 정비례인가요? 네. 네. 어떻게? 양변에 x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아, 정비례 맞네. 변형해서 만들 수 있다. 정비례 맞다. 그래서 2-1의 정비례는 1번, 2번, 4번이죠. 되나요? 자, 옆에 1-2, 2- 해보십니다.
자, 1다시 정비된 거 뭐 있습니까? 2번, 3번. 1번은 정비례가 아니죠. 왜? 동생이 1살일 때 형은 몇 살이야? 4살. 2살일 때는? 3살일 때는? 그럼 뭐야? 동생의 나이가 2배, 3배 됐어. 형의 나이가 2배, 3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정비례 아니죠. 입장료 2,000원인데 X명 들었어. 자, 1명 들어가면 얼마? 2명 들어가면 3명 들어가면 4명 들어가면 그 얘기는 인원수가 2배, 3배, 4배 됐을 때 입장료가 2배, 3배, 4배로 늘었어 안 늘었어? 늘었어. 그래 정비례. 3번 1분에 8장씩 인쇄되는데 X분에 인쇄된 거. 야 1분이면 몇 장 인쇄돼? 2분이면 3분이면 4분이면 그러면 시간이 2배, 3배, 4배 됐을 때 인쇄되는 장수가 2배, 3배, 4배로 늘었어? 네, 그래서 이거 정비례. 정비례 개념 정확히 하셔야 돼요. X가 2배, 3배, 4배 늘었을 때 Y가 2배, 3배, 4배 느냐. 그러면 정비례이다. 자, 2-2번. 자, 빈칸만 부르면 1번 8, 12, 16, 20. 2번은 10,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됩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돼? Y는 2X고요. 2번은요. Y는 마이너스 5X입니다.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자, 2-의 1번, 2번 중에서 나 이게 식으로 표현 못한다. 식으로 표현 못하겠다. 손. 예, 2-의 1번, 2번 중에서 나 이렇게 식으로 표현 못한다. 빨리 손. 괜찮아. 안 때립니다. 안 때려요. 안 써놨어. 그럼 때리죠 가서. 봐. 아니 봐. 1번, 2번이 뭐라고 돼 있어? 완성하고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쇼야. 아, 근데 안 써놨어. 그래놓고 안 되는 사람 그랬더니 비웃고 있어? 네. 왜 안 쓰냐고.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 이거 왜 안 쓰냐고 여러분. 이거 왜 안 쓰냐고. 이게 1번. 이게 2번. 이거 왜 안 쓰냐고. 문제에서 보면 돼 있잖아. 마지막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잖아. 지금 뭔 말인지 모른다. 미치겠다.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1번이) 2, 4, 6, 8, 10 Y가 4였어. 그럼 여기 채워야지 일단. 정비를 했으니까 2배, 3배, 4배, 5배 8, 12, 16, 20 이렇게 써. 뭐야? 2배, 3배, 5배 맞죠? 20 이거 쓰고 거기 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셔야잖아.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얘 정비례니까 시작은 Y는 AX. 근데 뭐 아무거나 넣자. 나 이거 넣을래. Y가 12 X가 6 그럼 A가 얼마라는 소리야? 2.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줘야 돼? Y는 2X 이것까지 써줘야 된다고 1번에다가. 2번에다가 얘까지 써줘야 되고요. 칸 채우고. 그런데도 안 써놓으니까. 안 써놓고 칸만 채워놓고 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죠.